이게 포인트는 이거야. 뭐냐면은 이렇게 사인이나 코사인이 파이하고 만나는 경우가 있고 어떻게 만나는 경우가 있냐면은 2분의 이제 뭐 파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만나는 경우가 있거든. 그러니까 두 가지야. 결론적으로 정리해 보면 사인 n파이 꼴이면서 풀마 세타 이런 상황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사인 코사인 어쨌든 2분의 n파이 풀마 세타 이렇게 두 가지 꼴이 있어. 자, 그러면 이거의 풀이는 뭐냐면 여기가 이제 이렇게 n파이일 때는 이거 그냥 무시하면 됩니다. 알겠어요? 무시하고 그냥 얘는 사인 세타로 이렇게 올 거야. 그러면 결국에는 사인 세타로 올 건데 플러스 사인 세타로 올 거냐 마이너스 사인 세타로 올 거냐 그것만 이제 생각하면 되는 거거든. 그게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은 그냥 사인 세타는 일사분면 각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를 들어 선생님이 만약에 파이 만약에 더하기 세타라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얘가 일사분면의 각이라면 파이가 붙었으니까 얘는 몇 사분면의 각이 되겠어? 3사분면의 각이 되겠지. 3사분면의 각이 되면 사인 값은 뭐가 되겠어? 음수가 되겠지. 그러니까는 마이너스 사인 세타 이렇게 오면 되는 거야. 근데 여기가 만약에 빼기로 이렇게 온다고 한번 해보자. 빼기로 만약에 온다고 하면 파이에서 일사분면의 어떤 각을 뺀 거잖아. 그렇지. 그러면은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몇 사분면의 각이 되겠어? 2사분면의 각이 되겠지. 그럴 때는 플러스 사인 세타로 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여기가 뭐가 오든지 상관은 없고요. 결론적으로 여기가 이렇게 분수 2분의 꼴이 아닐 경우에는 무조건 사인 세타로 오는데, 여기 안에 있는 친구가 몇 사분면의 위치에 있을까를 판단을 하셔가지고 풀맛값을 결정해주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은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2분 덕분에 누구 덕분에? 2분 덕분에 이게 있으면은 코사인 세타로 바뀌어. 코사인 세타로 바뀌고 똑같아. 뭐가 똑같아? 이거 전체가 몇 사분면에 있을까만 체크해주면 되는 거야. 예를 들면 2분의 3파이 플러스 세타다 이렇게 하고 데이터 한번 해보자. 그러면 얘는 몇 사분면에 가게 되겠니? 그러니까 2분 덕분에 코사인 세타로 바뀌고 4사분면에 가게에서 코사인은 뭐니까? 음수니까는 음수로 빠진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이렇게 되면 그러면 뭐가 되겠어? 이렇게 되면 몇 사분면 가게 되는 거니? 2분 덕분에 코사인으로 빠지고, 그 다음에 2사분면에 가게 되겠지. 2사분면에서 사인이 양수니까 그냥 코사인 세타 이렇게 오면 되는 거야. 이 원리밖에는 없어 이거는. 자, 일단은 이거를 지금 뭐 하라고 했어? 이거를 구하라 그랬지. 그럼 얘를 구하라는 거는 밑에 2분이 없잖아. 2분이 없으니까는 그냥 코사인 세타 값을 구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나서 얘는 몇 사분면 가게 되겠어? 3사분면 각이 되고, 3사분면에서 코사인 값은 음수니까는 결론적으로는 마코 값이 얼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자, 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3분의 2야. 그러면 여기 있는 친구는 누가 되겠어? 여기 있는 친구 얘도 마찬가지로 누가 없어? 2분이 안 계시니까 그냥 사인 세타로 보시면 되고, 몇 사분면 각입니까? 2사분면 각이 되겠죠. 맞죠? 2사분면 각이니까 얘는 그대로 플러스로 오면 되겠네. 여기까지 됐지? 됐어요? 자, 그러면 코사인하고 사인하고 곱했더니 0보다 크다는 얘기는 두 개의 부호가 뭐하다는 거야? 같겠구나 라는 걸 얘기하겠지. 그러니까 코사인 값은, 그럼 코사인 값은 뭐가 되겠어? 음수가 돼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 맞습니까? 그러면 코사인 세타는 이거 뭐 3 그대로 오시면 되고요. 이거 다 알고 있죠? 이런 거는. 그러니까 이제 루트 5인데 음수니까는 이렇게 오면 된다라고 보면 되겠네. 됐나요? 그리고 이제 뭐 내가 마코 값을 구하는 거니까 답은 4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풀어내시면 되겠습니다. 7번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아. 자, S9가 54거든? 그 다음에 S7이 이거라고 했잖아. 그렇지? 그러면 쌤은 얘를 갖다가 S9에서 S7을 한번 빼봤어. 알겠지? 빼면 54에서 얘를 빼는 거잖아. 그렇지? 맞죠? 그러면 뭐만 남겠어? A 9만 남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여기까지 됐습니까? 됐어요? 그런데 S9에서 S7을 빼면 얘는 원래 누가 돼야 되는 거야? A9하고 A8이 돼야 된다라는 거 알 수 있겠지. 여기까지 되겠어? 결론적으로 얘네 둘이가 뭐 해야 돼? 같아야 된다 이런 뜻이 되겠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A8이 0이 되겠구나 라는 사실 하나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A1 값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쌤은 얘를 갖다 이제 어떻게 판단하냐면은, 이게 지금 등차 수열이잖아. 그렇지? 등차 수열에서, 등차 수열의 합공식을 보통 써가지고 이제 구하는데, 쌤은 그렇게 안 하고, 보면, 자, S9라는 거는 A1, 뭐 A2 쭉 가서 A9까지 더하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면, 여기 가운데 등차 중앙이 누가 되겠니? A 뭐가 되겠어? 5가 되겠지. 여기까지 이해돼? 그러면 얘네들은 결국에는 여기 있는 A5가 몇 개 있는 거와 똑같아? 9개 있는 거와 똑같다라고 보면 되겠지. 왜 그러냐면은 여기 있는 A4하고 A6 두 개를 더한 거는 A5가 몇 개가 되는 거야? 2개가 되겠지. 이런 얘기야. 70점이 있고 80점이 있고 90점을 내가 맞았어. 그러면 얘네들은 내가 그냥 얘도 80이고 얘도 80이다라고 생각해도 상관은 없잖아. 맞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S9가 나오면 선생님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S9가 54라는 거의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은 S9면 9개니까 짝수니까 반드시 누가 있어? 가운데가 있겠지. 그 가운데가 이거를 2로 나눈 거에 반올림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A5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A5가 몇 개 있다? 9개 있다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야. 알아듣겠어? 무슨 말인지? 그러면은 A5가 바로 얼마인 거 알 수 있어? 6인 거 알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A5가 6이 되는 거니까 여기서 우리는 뭐 구할 수 있어? 뭐 공차 구할 수가 있겠죠. 공차 구해보면은 뭐가 되니?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러니까 A1이라는 친구는 A5에서 마이너스 4D를 빼는 거니까 6에서 8 더하는 거죠. 그래서 답은 얼마? 14가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자, 선생님이 조금 더 활용도를 한번 좀 얘기를 한번 해볼게. 봐봐. 선생님 그러면 S8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볼 수가 있거든. 그럼 S8 같은 경우는 항이 몇 개가 되는 거니? 8개잖아. 그렇지? 항이 8개면은 실제로 A1부터 해서 A8까지면 가운데 딱 떨어지는 애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런데 여기가 이제 얘가 A4고 얘가 A5거든? 맞지? 편의상 그냥 A4.5라고 생각해도 상관은 없어. 4.5라는 항은 없어. 근데 등차 수열이기 때문에 계산상 A 4.5번째 항이 8개가 된다로 계산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이게 조금 그러면 그냥 가운데 있는 거 A4하고 A5를 더한 게 몇 개? 4개다라는 얘기가 되겠지. 왜 그러냐면 2개를 한 세트로 해줬고 항이 8개니까 4개 세트가 나올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된다는 얘기야. 굳이 합공식으로 갈 필요가 없다. 선생님 그거 말하는 거야. 얘처럼 이렇게 홀수개면은 가운데가 딱 나오니까 훨씬 좀 편하고, 홀수개가 만약에 짝수개라고 하더라도 실제 선생님이 고성 수업할 때는 그냥 A 4.5번째 항이 얼마다로 얘를 바로 구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럼 4.5번째 항이라는 거는 결국에 내가 만약에 뭐 A8을 알고 있고 A 4.5를 알고 있잖아. 그러면 3.5D 값을 내가 구할 수가 있는 거지. 2분의 7D 값을. 어차피 D 값 구하면 되는 거니까. 이다 문제. 자, fx가 이렇게 생겼어. fx 위의 점 0, f0이라고 했다. 그쵸? f0은 여기다가 0 집어넣으면 뭐 1인 거 내가 바로 알겠지. 그치? 에서의 접선과 결론적으로 0,2를 지나는 접선을 내가 구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f2에서의 접선이 있네. 그러니까 뭐 얘가 만약 이렇게 생겼다고 하면은 뭐 여기서의 접선이 있고요, 여기서 접선이 이렇게 있다, 이런 얘기야. 이런 얘기야. 그러면은 이 두 접선의 교점이 P가 되는 거고, 원점이 이제 어딘가 있으면은 이거의 거리가 2분의 3일 때 상수 A 값이 누구냐, 이런 문제거든. 그래서 일단은 나는 0,1, 0,f0에서의 접선을 1번 접선이라고 한번 해보고, 2,f2에서의 접선을 2번 접선이라고 한번 해보면 1번 접선하고 2번 접선을 나는 당연히 구해야 되겠지. 일단은 구해서 그거의 교점을 뭐 해야 되겠어? 구해야 되겠지. 그래서 그거 구하기 위해서 자, f'(x를) 한번 구해보시면은 3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a가 되겠습니다. 맞죠?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거를 구하기 위해서 자 F0은 1이고요. F 플라임 0은 A가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리고 이게 바로 뭐냐면은 기울기다 라는 걸 알고 계시죠? 그러면 Y는 기울기가 A니까 A 하시고요. X-0 플러스 여기 이렇게 오면 되겠지. 근데 뭐 얘는 의미가 없으니까 결론적으로 AX 플러스 1 이게 바로 1번 접선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 그냥 아무런 어떤 뭐 추론하고 이런 게 없어. 그냥 단순한 계산 문제야. 2번 문제 같은 경우는 F2가 누군지 알아야 되겠다. F2 넣어보니까 8 마이너스 4 더하기 2A 더하기 1 해가지고 2A 여기 4에다가 A니까 더하기 5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F 플라임 2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2 집어넣으면 4, 3, 12, 12에서 2, 4 빼니까 A 더하기 8이다 라고 보면 되겠지.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친구가 뭐가 되는 거야? 기울기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Y는 기울기 A 더하기 8에 X 마이너스 2 더하기 F2의 함수가 2A 더하기 5 이게 바로 두 번째 접선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 됐지? 그러면은 이 친구 정리 한번 해볼까? Y는 자 A 더하기 8의 X니까 A 더하기 8의 X 이렇게 곱해준 거야. 그 다음에 이렇게 또 한번 곱해야 되니까는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6 더하기 2A 더하기 5가 되니까 얘네 없어지고 마이너스 16 더하기 뭐가 되는 거니? 5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11 이렇게 2번 직선까지 내가 완벽하게 구한 거야. 여기까지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거하고 이거의 교점을 P라고 지금 얘기를 했거든. 교점은 당연히 두 개 갖다라고 놓으면 되는 거니까 여기 있는 친구하고 얘를 갖다가 나는 같다라고 놓겠다는 얘기야. 갖다라고 놓으면 AX 더하기 1이라는 친구는 여기 AX 더하기 8X 마이너스 11 이렇게 될 것이고요. AX 없어질 것이고요. 넘어가니까 8X라는 게 12가 되고 X라는 친구는 2분의 3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네. 즉 P의 교점의 X값이 2분의 뭐가 된다는 얘기야? 3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러면 뭐 당연히 여기 있는 이 교점은 여기 위에도 있고 여기 위에도 있는데 얘가 훨씬 더 편하니까 여기 X에다가 2분의 3을 대입해보면 2분의 3A 플러스 1 이렇게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오케이? 지금 잘 듣고 있죠? 그러면 OP가 얼마나 그랬니? OP가 2분의 3이라고 했으니까 OP의 제곱은 이제 뭐 이거의 제곱이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OP 제곱 4분의 왜냐면 어차피 거리는 루트 씌워지니까 그냥 선생님 제곱 바로 해버리는 거야. 4분의 9라는 친구는 이거 제곱이니까 4분의 9 더하기 2분의 3a 더하기 1의 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약분이 되고 결론적으로 네가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되겠구나 라고 보면 되겠네. 그러면 2분의 3a 더하기 1이 0이니까 a라는 거는 뭐가 되겠어요? 넘어가면은 2분의 3a가 마이너스 1이고 a는 마이너스 3분의 2가 정답이 된다 이렇게 풀어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문제는 어디 하나 보더라도 내가 추론하거나 뭔가를 막 끄집어내야 되는 부분은 사실은 전혀 없어. 그러니까 문제에서 요구한 대로 3차 함수가 하나 있는데 0에서의 접선, 2에서의 접선, 그거의 교점 P 그리고 OP의 거리 구하라 그 얘기니까 문제에서 요구하는 순서대로 1번 접선 접방 구하고 2번 접방 구하고 그 다음에 그 두 접방의 교점 구하고 그렇게 해서 P의 좌표를 구하는 쪽으로 계산 쭉 해 나가시면은 충분히 풀 수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모든 항이 정수다라는 조건을 일단은 줬고요. 등차 수열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하자. 뭐 흔히 하는 소리야. 그냥 모든 항이 정수다라는 이 말은 내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이고 10 이하의 어떤 자연수 K에 대해서 이게 만족한다 이런 얘기거든. 이게 만족한다. 그러면 쌤이 아까 하는 말이 그 말이야. 이거를 합공식으로 그렇게 할지 말고 항이 몇 개 있다는 얘기야? 2K 더하기 3개 있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홀수계 있다는 얘기니? 짝수계 있다는 얘기니? 홀수계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봐봐. 쭉 이렇게 있고 가운데 하나가 누가 있을 것이고 쭉 이렇게 있을 거라고. 그치? 맞지? 그러면 여기 있는 가운데가 누군지만 내가 확인하면 되는데 생각해보면 여기에 K 플러스 1개 있고 여기에 K 플러스 1개 있으면 되겠지. 그러면 2K 플러스 2개니까 알아들어? 얘까지 해서 2K 더하기 몇 개가 되겠어? 3개가 된다. 다시 항이 몇 개라고? 2K 더하기 3개라고. 2K 더하기 3개. 그치? 그 2K 더하기 3개면 나는 이 가운데 있는 애가 알고 싶다니까. 이거 봐봐. S7이야. S7이면 A1, A2, A3, A4, A5, A6, A7이면 가운데가 얘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러면은 S7이라는 거는 A4가 7개 있다고 생각하자 이런 얘기야. 이건 이해돼 안 돼? 이해되지? 네. 맞잖아. 이거 두 개 더한 게 A4가 2개인 거고 이거 두 개가 A4가 2개인 거고 이거 두 개가 A4가 2개인 거 아니야. 그치? 오케이. 자, 그래서 얘는 2K 더하기 3개니까 가운데를 중심으로 여기에 K 플러스 1개 항이 있을 것이고 여기도 K 플러스 1개 항이 있겠지. 그러면 얘가 누구냐면은 A의 K 플러스 두 번째 항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여기가 K 플러스 1개 항이니까 그 다음 거니까 K 플러스 2번째가 되겠지. 이게 몇 개 있다고? 2K 더하기 3개 있다 이런 얘기라고. 아까 그거 똑같은 거야 그냥. 그게 바로 뭐가 되냐? 4K 더하기 6이 된다 이런 말이 되겠지. 그러면 자연스럽게 A의 K 플러스 두 번째 항이라는 게 약분이 되면서 네가 2구나 라는 걸 딱 구할 수가 있다고. 아까 A1, A2, A3, A4, A5, A6, A7 S7이 만약에 40이다 그러면 A4가 7, 6에 43, 7, 6에 42지. 그럼 얘가 7개 있다 이런 얘기라고. 그럼 네가 42니까 7, 6에 40이니까 A4가 6이다 라는 이 일반항 하나를 내가 딱 뭐 할 수 있어? 구할 수 있는 거야. 뭐하게? 편하게. 그래로 선생님이 이렇게 가르치는 거야. 답지처럼 그렇게 합공식으로 그렇게 오면 되게 복잡해. 근데 풀이에 응. A1 더하기 A의 2K 플러스 3이 2 곱하기 AK 플러스 2라 적혀있는데 이 얘기지. A1하고 A7 더한 거이 A2하고 A6 더한 거가 어때? 같지? 같아 안 같아? 같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무슨 얘기냐면은 A1 더하기 만약에 A2K 더하기 3이 이거는 자 A1 더하기 A7이 A2 더하기 A6하고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아. 이거 알지? 이거 안다면 너네가 알을 게 뭐냐면은 이 넘버 두 개끼리 더한 게 같으면 얘는 같아지는 거야. 그러겠지?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A2를 내가 이걸 이용하고 싶어. 그럼 당연히 얘는 A2K 더하기 2가 되면 될 것이고 내가 만약에 AK를 내가 이용하고 싶어. 그럼 당연히 AK 플러스 3이 되면 되는 거고 이런 얘기야. 이 두 개가 같으면은 무조건 얘네는 다 뭐하게 돼 있어? 똑같게 돼 있다 이런 말이 되겠지. 알아듣겠어? 그래서 어쨌든 여기에서는 쌤은 이 첫 번째 예를 가지고 AK 플러스 2번째 항이 2라는 사실을 내가 알았어. AK 플러스
두 번째 항이 2가 되는구나 라는 걸 내가 알았어. 그리고 AK 플러스 2번째 항이라는 거는 모든 항이 정수라는 조건에 뭐하니까 만족? 하겠죠? 그러니까는 오케이 괜찮아.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두 번째 조건을 한번 살펴보면은 SEK 더하기 2에서 SEK 빼기를 뺐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항상 이거잖아. S9 빼기 S6은 뭐야? A9, A8, A7 이 얘기잖아. 맞지?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야. 여기서 얘를 뺐다라는 거는 AEK 더하기 2 더하기 AEK 더하기 1 더하기 AEK 이 말이 될 것이고, 그쵸?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냐? K 제곱이 된다 이런 말이 되겠네.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얘네 니네 날라가. 그냥 몇 개란 얘기야? 3 곱하기 A에 2K 더하기 1이 K 제곱이 돼야 된다 이 말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네. 응? 그러면 결론적으로 A에 2K 플러스 1번째 항이 3분의 1 K 제곱이 되는 이것도 내가 뭐 할 수 있어? 구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거 두 개 가지고 이제 뭐 하는 거야? A, K 값이 얼마인지를 내가 체크해보자 이런 말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봐. 무슨 생각을 한번 해보냐면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정보를 나에게 줬잖아. 뭐라고? 정수라고. 그러면 얘는 정수니까 됐어. 그러면 얘도 당연히 이게 뭐가 돼야 되겠어? 정수가 돼야 되겠지. 그쵸? 그럼 얘가 정수가 되려면 생각을 해봐. K제곱이 무조건 뭐가 돼야 돼? 3의 배수가 돼야 되겠지. 3의 배수가 되지 않으면 여기 있는 3을 없앨 수가 없고 얘를 없앨 수가 없으면 A2K 더하기 1이라는 친구가 뭐가 될 수가 없어? 정수가 될 수가 없겠지. 그러니까는 이런 멘트에서 뭔 생각을 해야 되냐? 어떤 분모에 무슨 수가 있으면 그 미지수가 이 분모의 배수가 돼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가지고 와야 되겠지. 안 그러면 우리는 12하의 어떤 자연수 K니까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막말로 풀 수 있어요. 시간만 많으면 K가 1일 때, K가 2일 때, K가 3일 때 해서 풀 수는 있어. 못 푸는 건 아니야. 그리고 내가 정말 시간이 만약에 있다면 오히려 이런 문제들은 그렇게 해서라도 사실은 풀어야지. 그런데 이제 뭐 지금은 학습하는 과정이니까 이렇게 놓고 보면 K라는 친구는 3의 배수가 돼야 되니까 3이나 6이나 9밖에 안 되는 거야. 다른 거 집어 넣어보라고. 만약에 K가 2면 3분의 4잖아. 그치? 그러면 당연히 어떤 이 항이 3분의 4라는 값을 가져야 되니까 정수라는 이 조건에 뭐가 되는 거야? 위배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여기까지 됐어? 그러고 나면 이제 내용은 간단해지는 거야. 왜 간단해지냐면 첫 번째 K가 뭐일 때? K가 3일 때야. K가 3이라면 여기다 3 집어넣으면 되니까 A5가 2가 된다라고 보면 되고요. 여기다가 3 집어넣으면 되니까 A7이 3, 9니까는 3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럼 여기서 몇 칸이? 두 칸이잖아. 두 칸이면 1인데 1D가 1이니까 D라는 친구가 2분의 1 돼서 이렇게 나오거든. 당연히 모든 항이 정수가 되려면 공차가 뭐가 돼야 돼? 정수가 돼야 돼. 정수가. 그러니까는 너는 조건에 맞지 않다 이렇게 체크해버리면 끝나는 거고요. 두 번째로 K가 만약에 6이라고 한다면 6이니까요 A8이 이번엔 2란 얘기가 되고 여기다 6 집어넣으면 A5가 13이 66에 36이니까 12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그러면 얘는 이거 빼면 5D가 10이어가지고 D는 5D가 10 맞죠? D는 2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 가능하죠? 그러면은 A8도 A13도 둘 다 정수고 공차도 정수가 됐으니까는 준비가 다 됐네. 그럼 뭘 구하라 그랬냐? AK 구하라 그랬거든? 근데 K가 6이잖아. 그럼 이런 상태에서 A6이 얼마냐? 이거 지금 물어본 거잖아. 그럼 A6이라는 건 A8에서 2D 빼면 되는 거니까 2에서 4 빼니까 너는 마이너스 2가 되겠구나. 선택지도 딱 있네.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물론 여기서 이제 어디까지 해봐야 됩니까? K 값이 9인 것까지 해봐야 되긴 하겠지. 근데 K 값 9인 거 해보시면은 공차가 정수 형태가 아닌 유리수 형태로 나와서 조건에 맞지 않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푸는 것도 물론은 뭐 좀 수월치는 않아요, 사실은. 근데 처음에 여기 있는 친구하고 얘를 갖다가 내가 어떻게 니네들이 편하게 해석을 할 수 있느냐가 오히려 이 문제 풀이의 핵심 포인트다라고 쌤은 보여집니다. 2차 함수가 이렇게 있어. 알겠지? 그리고 1차 함수가 이렇게 있어. 그러면 이게 결국에는 만나는 점이니까 누구 얘기하는 거야? 교점 얘기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얘가 여기 있을 때 의미가 있을까? 얘가 여기 있을 때 의미가 있을까? 의미가 없는 건 아니지만 0인 거는 엄청나게 많잖아. 그치? 그리고 얘가 2개인 것도 엄청나게 많죠. 그쵸? 수학에서는 이런 거에 별 관심이 없어. 엄청나게 많은 거에는. 어디에 관심이 있냐? 뭔가 독보적인 거에 관심이 있는 거야. 그래서 교점리가 나오면 접하는 케이스를 먼저 우리가 체크를 해야 돼. 접하는 케이스를. 그게 답이야. 그리고 이제 이게 뭐 21번 문제, 22번 문제 가가지고 케이스를 나눠서 여러분이 풀어야 되는 문제들도 있거든? 그런 것도 해설지니까 이럴 때 다 나눠서 해설을 한 것 뿐이야. 근데 실제 답은 어디서 나와? 접하는 케이스에서 거의 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푸는 입장이잖아, 시간 안에. 당연히 공략은 어떻게 해야 돼? 접하는 거를 먼저 공략을 해야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이 문제는 보면 일단은 그래프를 먼저 좀 그려야 될 것 같아. 그치? 그 그래프를 그려보면 지금 그려볼게요, 그래프. x가 0보다 작으면 x 플러스 1이니까 그냥 이 정도로 이렇게 45도로 와서 이렇게 동그라미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친구는 누구냐면은 여러분 이런 거 다 알죠? 2x 빼기 4의 절대값이라는 거는 뭐냐면 절대값 함수는 결국에는 얘가 0이 되는 값이잖아. 그치? 그럼 x 이퀄 2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게 기울기잖아. 기울기가 얼마야? 2지 2. 그러니까는 기울기 2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V자 함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무언가가 마이너스가 붙었다. 그러면 당연히 얘가 뒤집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여기에 뭔가 플러스 3이 붙었다. 그러면 당연히 여기 있는 친구가 3만큼 이렇게 올라가면 되는 함수가 된다. 이런 얘기지 그냥. 뭐 이 정도 다 알죠? 자, 그래서 얘를 그리면 어떻게 그리냐? 결국에 2잖아, 2. 맞지? 그러니까 얘는 뭔가 이렇게 이런 V자였는데 이거 덕분에 이렇게 뒤집혔고 그 다음에 이거 덕분에 끌어 올라갔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러면 나는 이거 체크하면 되겠어. x에다가 2 집어넣으면 얘가 0이잖아. 그러면 어디를 지나냐? 2,3이라는 이 값을 무조건 지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기울기가 얼마죠? 기울기가 풀마 2. 그러니까 이렇게 가고 여기는 이제 3이고 얘니까 마이너스 1 정도 되겠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되겠지. 이거 뭐 이해되죠? 그러니까는 이제 fx는 끝났어. 이제 y는 tx야. y는 tx는 1차 함수니까 반드시 여기를 지나야 되니까 뭐 이런 식으로 가서 잘 봐봐. 포인트가 이거다. 그래프가 이제 이렇게 그려지면서 교점의 개수가 나오잖아. 그래 안 그래? 교점의 개수 지금 몇 개를 더하라는 얘기니 얘들아? 3개잖아. 3개. 그치? 3개를 더하라는 얘기인데 너네가 체크를 한번 해보면 쌤이 이제 설명이니까 이렇게 할 건데 실전에서는 이렇게 보면 안 된다고. 자, 기울기가 여기 이제 이 A 값이 A 값 어디 있어? 상수 A 값 뭐 다 대충 뭐 다 양수로 나왔죠?
이런 거 충분히 조금 생각을 해보는 게 좋겠지. 미리 보고 1보다 작은 값, 1값, 그 다음에 1보다 큰 값들이 이렇게 나와 있네. 체크해보자. 1보다 만약에 작은 값이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렇게. 그치? 그쵸? 그러면 여기서만 이미 몇 개가 나와? 3개가 나오겠지. 맞죠? 만약에 얘처럼 4분의 3이라면 4분의 3을 이렇게 그어보시면 점이 몇 개 만나? 3점에서 만날 거 아니야. 얘가 3개라고, 얘가 3개. 그리고 얘는 4분의 3보다 클 때 4분의 3보다 작을 때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당연히 4분의 3일 때 3개면 4분의 3보다 조금 커도 여전히 3개. 조금 작아도 여전히 몇 개가 되는 거야? 3개가 되니까 이렇게 3이 되는 케이스가 절대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걸 충분히 알겠지? 이거 알아야 된다고 해? 이해됐어? 자, 그 다음에 얘가 만약에 1이야. 그러면 얘가 1이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얘하고 기울기가 같아지거든? 그치? 그러니까 여기하고 만나 안 만나? 안 만나는 거야. 그러면 1이면 몇 개가 만나겠어 얘들아? 2개가 만나겠지? 2개가 만나고요. 그럼 1보다 조금 더 클 때는 여전히 얘하고는 안 만나고 여기서는 2개에서 만나는 거야. 근데 1보다 조금 작아지면 오히려 몇 개가 만나겠어? 3개가 만나겠지. 알아듣지? 결론적으로 1이면은 얘가 2개, 크면은 2개, 작으면은 3개니까 안 되겠구나라고 보면 되는 거야. 그럼 너네가 생각을 해보라고. GA 값하고 G 좌극한, 우극한 그거는 기울기 입장에서 봤을 때 조금 틀거나 조금 이렇게 한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 세 개 값이 3이라는 얘기거든? 그러면 GA 값을 생각을 해봐. GA 값이 만약에 2개라면 얘가 2개라면 어떻게 되겠냐고. 어떻게 되겠어? 얘네들이 최소한 얘네들 합쳐가지고 1개밖에 안 나오는 케이스가 있겠어? 없어. 그러니까 GA라는 값이 2개가 되면 안 돼. 그럼 결국에 쌤이 오늘 답을 좀 공지하고 나서 설명을 하면 이렇게 돼야 돼. 얘가 1개가 되는 경우를 한번 내가 체크를 해보는 거야. 1개가 되는 경우. 얘가 1개가 되면 너도 하나다 이렇게 되면 3개가 될 수도 있고, 또 너는 0개고 너는 2개가 된다? 그럼 또 3개가 뭐 할 수가 있겠어? 될 수가 있겠지. 그래서 포인트가 뭐냐면은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을 선생님이 이렇게 그어볼게요. 이렇게. 기울기가 얼마죠? 2분의 3이지. 왜 그러냐면은 2분의 3이니까. 이게 이제 약간 어떤 느낌이야? 접하는 느낌이야. 접하는 느낌. 항상 이래. 항상. 그러니까 모르면은 그냥 항상 특이한 케이스를 계속 내는 거야. 모르면 그냥. 얘가 이렇게 됐어. 처음에 3개잖아. 그치? 3개였다가 쭉 3개, 쭉 3개, 쭉 3개, 쭉 3개, 쭉 3개, 쭉 3개, 쭉 3개였다가 얘하고 기울기가 같아지면서 2개로 바뀌는 거야. 쭉 2개였다가 여기 지나면 몇 개가 되는 거야? 1개가 되는 거야. 그 교점이. 그리고 더 지나면 이제 몇 개가 되는 거야? 더 지나서 얘가 이제 2잖아. 그치? 2가 되기 전까지는 여전히 몇 개예요? 안 만날 없겠지. 그래서 여기를 지나는 케이스에 1개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2분의 3보다 얘보다 작으면 이렇게 간다는 얘기잖아. 몇 개가 되겠어? 2개가 되겠지. 즉 좌극한 얘는 몇 개가 되는 거야? 2개가 되겠지. 얘보다 하나 커. 그러면 얘는 몇 개가 되겠어? 얘는 0개가 되겠지. 알아듣겠니? 그래서 얘보다 작아지는 상황에 이런 게 2분의 3이 조금 안 되는 이런 상황이면 0개가 될 것이고요. 얘보다 조금 더 커지는 이런 상황이 돼버리면 뭐가 되는 거야? 안 만나는 거야. 그러니까는 얘가 0개, 얘가 2개 해가지고 3개의 결과물이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게 정답이 돼야 되는 거야. 물론 이거의 값에 따라서 얘하고 평행이 되는 거를 체크해보는 케이스도 있어. 그러니까는
이거 값에 따라서 이런 문제들은 체크해볼 포인트가 결국에는 이거나 얘나 이거와 기울기가 같은 A가 1이거나 A가 2인 경우 알겠니? 그 경우를 체크해보는 게 가장 일단 우선이거든. 그러니까 이런 어떤 4분의 5 이런 것들은 사실은 조금 우리가 뭐만 하면 이런 유형의 문제를 조금만 풀어보면은 전혀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 의미 있는 거는 얘하고 기울기가 같은 A 값이 1인 경우, 얘하고 기울기가 같은 A 값이 2인 경우, 그 다음에 의미 있는 값은 바로 그렇지. 이렇게 되다가 결국에 여기에서 교점이 하나가 딱 생기는 이렇게 되는 2분의 3이 되는 경우 내가 체크해볼 포인트는 이 세 가지만 보면 되겠구나 라고 이제 아시면 되는 거야. 12번 문제는 어때요? 이거 못 풀었나요? 이거는 사실 못 풀만한 문제가 아니고 그냥 계산 문제라서 사실은. 왜 그러냐면 여러분 알잖아. 이거 뭐 함수식 다 줬잖아. 얘도 함수식 줬잖아. 문제될 게 없잖아. 그러면 나는 어디만 체크하면 되는 거야? 여기. 여기가 x 이퀄 얼마냐? 2가 되겠지. 그치? 여기. 그러면 얘는 내가 어떻게 체크할 수가 있어? 당연히 여기 있는 이 fx 함수하고 0에서 만나고 여기서 만나니까 이 점 체크하면 되겠죠. 그래서 x 3의 제곱이 4분의 1x 이렇게 보면 되겠다. 그럼 얘는 이렇게 없애버려 이렇게. 그치? 그러면 또 이거 다 풀어가지고 이렇게 좀 촌스럽게 하지 말고 우리 좀 고3이잖아. 이렇게 갈 수 있겠지? 똑같이 제곱 형태로 만들면은 안에 있는 친구가 여기 양수일 때 안에 있는 친구가 여기 음수일 때 이거 뭐 다 알죠? 절대값 A가 절대값 B 이거면은 A가 B일 경우 A가 마이너스 B일 경우 마찬가지 A 제곱이 B 제곱이야. 그러면은 A가 B가 되는 케이스 A가 마이너스 B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지. 됐어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X가 2분의 7이 되고 얘는 X가 2분의 5가 되는데 여기가 3이잖아. 얘가 지금 3이잖아. 그러니까는 2분의 7은 말이 안 되고 얘는 2분의 5가 돼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그러면은 뭐 당연히 S1하고 S2 한번 해보면 선생님이 fx라고 하고 얘를 갖다가 gx라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알겠지? 그러면 인티그럴 하시고요. 0부터 어디까지? 2분의 5까지는 여기까지는 f에서 g를 빼는 거니까 f-g의 dx 이렇게 가시면 될 거고 오케이? 그 다음에 인티그럴 2분의 5에서 3까지는 g-f의 dx 이렇게 가시면 되겠네. 여기까지 되겠습니까? 됐어요? 맞죠? 자 그러면 나 이거를 뭔가 조금 뒤집어 주고 싶어. 그러면은 이거 바꾸면 되겠지. 그럼 여기가 뭐가 되는 거니? F만C가 되겠지. 물론 그냥 계산해도 상관없어요. 그냥 계산해도. 근데 이렇게 바꿔놓으면 0부터 2분의 5, 2분의 5에서 3까지 이렇게 똑같잖아. 인티그럴 0부터 3까지 F-G의 dx 이렇게 뭐 하면 되겠어? 봐버리면 되겠네. 그러니까 F가 누구야? F가 이 친구. G가 누구야? 이 친구. 집어넣어서 3에서 0까지 계산만 해주면은 그냥 끝나는 문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수원에서 얘들아 이거 삼각함수의 활용 공식 몇 개밖에 없어? 2개밖에 없잖아.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밖에 없다고. 그럼 사인 법칙은 뭐냐? 라고 보면 사인 법칙은 여러분 알다시피 사인 A 분의 그거의 대변은 사인 B 분의 B는 사인 C 분의 C는 뭐가 돼? 2R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그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했어. 원이 이렇게 있고 삼각형이 이렇게 있으면
사인 법칙은 반창고 한 장 붙이면서 이게 바로 뭐라고? 2R은 이렇게 설명했어. 또는 반창고 한 장, 두 장 이렇게.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반창고 한 장 이퀄 2R이라는 거는 뭐냐면 사인 A분의 A가 2R이거든. 그치? 이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미지수가 몇 개 있어? 3개 있잖아. 사인 A라는 어쨌든 게 있고 또 그거의 대변의 길이가 있고 또 반지름이 있잖아. 그치? 그러면 이 말은 이 3개 중에 몇 개를 나에게 알려주면 어쨌든 2개를 알려주면 만약에 얘네 둘이 알려주면 내가 얘 구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얘네 둘이 알려주면은 얘 구할 수 있는 거고. 공식은 우리가 그렇게 봐야 되는 거야. 뭔가 무엇 있다라고 하면은 아 거기 미지수가 몇 개가 사용됐는데 4개가 사용됐다면 3개를 나에게 알려주면 나머지 하나 미지수 내가 뭐 할 수 있어? 구할 수 있다. 이게 공식의 쓰임 용도라고. 반창고 두 장은 뭐냐면은 사인 A분의 A는 사인 B분의 B거든? 그러면은 각 변 4개가 있는데 4개 중에 몇 개를 나에게 알려주면 3개를 알려주면 이렇게 만약에 3개를 나에게 알려주면 나는 얘 구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무슨 뜻인지 알겠지? 이게 사인 법칙이고요. 코사인 법칙은 삼각형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자 얘가 A, 얘가 B, 얘를 C라고 하고 여기를 C라고 할게. 그러면 결국에는 세 변과 이거를 정확하게 체킹을 해야 돼. 세 변과 한 각이야. 각 하나 변 3개. 그래서 C제곱이라는 거는 뭐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2AB 곱하기 코사인 C 이게 바로 코사인 공식이잖아. 그치? 그러면 문제 한번 봐봐. 이거 생각보다 되게 간단하고 쉬운 문제야. 절대 어려운 게 아니야. 이상하게 미적분 방식으로 이상한 짓거리에서 풀려고 해. 좀 깝죽된다고. 그러면 안 돼. 여기 봐. 일단 나에게 뭐 알려줬냐면은 이거의 코사인 값 나에게 알려줬어. 그치? 이거에 얘 알파라고 하면은 아 코사인 알파가 4분의 1이라고 알려줬거든? 그러면 나는 당연히 사인 알파도 4분의 루트 15인 거 내가 알고 있겠죠. 그쵸? 그러니까는 각이라는 건 어쨌든 사인 값이나 코사인 값 하나를 주면 나머지 값도 내가 다 뭐 할 수 있는 거야? 구할 수 있고 심지어 탄젠트 값도 내가 다 구할 수 있는 거야. 그쵸? 그래서 이렇게 주어졌어. 그러니까는 각은 내가 하나가 클리어가 됐어. 그 다음에 이 변의 길이 나에게 알려줬네? 그치? 그 다음에 내가 얘하고 얘는 내가 몰라. 얘하고 얘는 몰라. 모르는데 뭐라고 지금 문제에서 줬냐? 여러분 뭐 다 풀어봤을 거니까 AC하고 AC가 얘죠. AC하고 BQ 얘가 같다는 얘기잖아. 그치? AC하고 BQ가 같대. 그래서 선생님은 얘를 갖다가 X라고 한번 놔볼게. 그러면 얘가 X 더하기 뭐가 되겠니? 4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그러면 생각을 해봐. 얘들아 공식에 잘 들어. 공식에 미지수가 몇 개만 등장하면 나는 그거 무조건 풀 수 있다고? 한 개만 등장하면 풀 수 있어. 이게 공식을 제대로 바라보는 거야. 그럼 봐봐. 여기는 x 더하기 6이잖아. 그치? 그럼 x 더하기 6의 제곱. 이 코사인 공식에 의해서 x 더하기 6의 제곱은 양옆에 이거 제곱 49 더하기 이쪽 거 제곱 x 더하기 4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7 곱하기 x 더하기 4 곱하기 코사인 거 4분의 1 x가 구해 못 구해? 구한다고. 지가 뭐 정 안 나오면 이거 어차피 x에 관한 몇 차 방정식이야? 2차 방정식이니까 근해 공식을 내가 써서라도 내가 구해낼 수 있을 거 아니야. 맞지? 이거 구해보시면요 x값은 2가 나옵니다. 얘가 2가 나온다고. 얘가 2. 얘가 2.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얘가 6cm, 얘가 2cm, 얘가 4cm, 얘가 2cm 이렇게 되는 거야. 사실 여기서 x = 2 나오는 거는 뭐 쌤이 더 설명할 건 없잖아. 그치? 자 그러고 보면 지금 여기 봐봐. 뭐 구하라고 그랬냐면 이 색깔 빗금 쳐져 있는 이 부분 넓이 구하라고 했거든? 그럼 이 넓이는 너무 쉽게 구할 수가 있어. 자, 전체 넓이.
곱하기 얘하고 얘를 비교해보면 높이가 똑같죠. 높이가 똑같으면 당연히 무슨 비가? 밑변의 비가 뭐가 되는 거야? 넓이가 되겠지. 그러면은 6개 중에 내가 4개를 가져가면 되겠지. 결론적으로 3분의 뭐가 되겠어? 2가 되는 거야. 그게 바로 이만큼의 넓이가 되겠지. 맞죠? 이해되지? 그 다음에 이제 얘하고 얘 관계에서 보면 이거에다가 6대 2니까 3대 1. 그러면 4분의 3만큼 가져오면 되겠지. 전체 곱하기 2분의 1이 내가 찾는 뭐가 되는 거야? 넓이가 되는 문제야, 이거는 그냥. 그럼 전체는 어떻게 구할 거냐? 딱 구했잖아. 전체 넓이 S는 2분의 1 곱하기 7, 6. 7 곱하기 6 곱하기 사인 4분의 루트 15 곱하기 2분의 1. 이게 내가 찾는 정답. 이렇게 아니구나. 자, 요렇게 하면 3이 되겠다. 그치? 그러니까는 8분의 21 루트 15 해가지고 4번이 정답. 이렇게 풀어내시면 되겠습니다. 사각 넓이를 구할 때 두 개 알고 각 알고 이렇게 해서 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 얘기야. 더군다나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은 전체 넓이에서 이렇게 짜게 해서 내가 일단 이만큼 구하고 그 다음에 또 이 넓이에서 짜게 해서 왜 높이가 똑같은 케이스로 뭐 했으니까 분류가 돼 있으니까 그럼 훨씬 쉽게 우리가 문제를 풀어낼 수 있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이건 코사인 공식은 뭐 셋 중에 하나의 각 이거거든. 그치? 그래서 미지수가 하나, 둘, 셋, 네 개인데 어쨌든 간에 얘네들이 뭔가 숫자가 정해지고 또 내가 미지수를 x 하나만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내가 만약에 뭐 할 수 있으면 만들어낼 수만 있으면 조건에 따라서 그럼 얼마든지 이거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구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자꾸 이 삼각함수 활용 문제는 체크를 해보시면 돼요. 자, fx 함수가 있는데 fx 함수가 전혀 뭐예요? 미지수가 없습니다. 그 얘기는 내가 깔끔하게 얘를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릴 수가 있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래서 일단은 f 프라임 x를 한번 구해 보시면 3x 제곱 마이너스 22x 더하기 24 이렇게 되겠네. 이거는 인수분해가 되죠. 3x 하고요, x 하고요. 3하고 8, 3하고 8, 3하고 8. 그러면은 4, 6입니까? 6, 3, 18에다가 10, 오케이. 그러면 얘가 6, 얘가 4 이렇게 되겠네. 됐죠? 그러면 얘는 이제 x 이퀄 3분의 4하고 x 이퀄 6에서 그 값을 갖는다 라고 보시면 되겠지. 맞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3차 함수니까 이렇게 그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가 x 이퀄 3분의 4고요. 여기가 x 이퀄 6이다 라고 보면 되겠지. 그치? 그리고 이제 근이 3개거든. 여기 보니까 x 이퀄 0이 근이잖아. 맞지? 그러니까는 요렇게 x축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지, 그래프를. 맞지? 그러니까 이 그래프 그리는 건 사실 뭐 여러분이 뭐 그릴 줄 알죠? 그쵸? 문제 읽어볼게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정수 k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고요. fx 이퀄 fk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 즉 3개, 교점이 3개란 얘기다.
교점이 3개면은 얘가 이제 이런 식으로 돼 있을 때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어떻게 뭐 얘는 2개니까 안 되고 1개니까 안 되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극대와 극소 사이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근이 3개가 되겠지. 그쵸? 이게 FK야. 이게 지금 FK야. 3개가 될 것이고요. 서로 다른 모든 실근의 곱은 음수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돼버리면은 양수근만 3개죠. 그쵸? 근이라는 거는 교점의 x 위치를 말하는 거니까 얘는 3개가 모두 다 뭐니까? 양수니까 결론적으로 요렇게까지 안 되고 여기 이렇게부터 따져보니까 결국에는 뭐가 되겠어? 음수에서 하나 나오고요. 음수에서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양수에서 2개 나오니까 서로 다른 모든 실근의 곱은 음수다라는 이 말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치? 그럼 결국에 여기 있는 애가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얘보다는 커야 되고 얘보다는 이렇게 여기까지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범위에서 뭐 하다는 얘기야? 가능하다라고 보면 되겠지. 맞지? 모든 정수 K 값은 얼마냐? 라고 얘기했거든. 정수 K 값은 얼마냐? 그러면 여기도 내려와야 돼 이렇게. 그치? 내려와야 되니까 일단 우리는 여기 있는 이 X 위치하고 여기 X 위치 한번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그냥 이거 fx x로 묶어보면은 x제곱 마이너스 11x 더하기 24가 돼서 x 이거 뭘로 인수분해 됩니까? 3, 8로 되나요? x 빼기 3 x 빼기 8로 이렇게 되겠다. 그럼 네가 3이고 네가 8이다 라고 보면 되겠지. 그치? 그러면 여기 있는 값은 x f3은 안 되는 거야. 그치? f3은 여기니까 안 되겠지? 맞죠? 4 5 6 7 이렇게 있으면 결국에 여기가 f4 여기가 f5 얘가 f6 여기가 f7 얘가 f8이 되겠지. 잘 이해해 보세요. 여기가 f 뭐라고? f4 그치? 그럼 조건 만족해? 조건 만족하지 않아? 조건 만족하죠? 근이 3개고 교점이 3개고 제일 왼쪽에 여기 음수 여기 양수니까 곱하기가 양수가 되겠지. 그치? 자 5 가능하죠? 똑같은 상황으로 6은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지. 왜 근이 2개밖에 안 되니까. 7 돼야 안 돼요? 되죠? 그쵸? 8은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죠? 왜 그러냐면은 근의 합이 뭐가 되니까? 0이 되니까. 결론적으로 4 가능하고 5 가능하고 7 가능하다라고 결론을 내가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FK인데 이 K 값은 4, 5, 7 이 3개가 가능하다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개의 합 정답은 16이 내가 찾는 정답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닫힌 구간 0,9에서 정의된 함수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일단 주기부터 내가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주기를 찾기 위해서는 이거는 이거의 역수니까 파이분의 3 곱하기 2 파이 원래 주기 곱하는 거지. x의 개수의 역수에다가 2파이를 곱하면 얘는 약분되어지고 6이 주기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6이 주기고요. 0부터 9까지니까 1.5주기다 라고 보면 되겠지. 1.5주기. 그리고 뭐 여기 얘가 2만 늘어났고요. 여기는 뭐 y축으로 뭐 한 거 없어? 왔다 갔다 한 거 없네. 그치? 자, 쌤이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그래서 쌤이 조금 약간 이렇게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되겠네. 여기가 2고요. 마이너스 2. 여기가 3.
여기가 6, 얘가 9 이렇게 되겠지. 여기까지 됐죠? 자, 문제에서 뭘 요구하고 있냐면은 이 fx, y 꼴 fx와 직선은 y 꼴 마이너스 1이라고 그랬거든? 그럼 마이너스 1은 여기서 이렇게 지나가겠다, 이렇게. y는 마이너스 1. 자, 만나는 두 점을 각각 a, b라고 했네요. 여기가 a가 되고요. 얘가 b가 되겠다라는 얘기야. 알겠지? 그러면 이 두 점 A, B와 삼각형 ABP의 넓이가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곡선 위의 점 P의 개수 한번 구해봐라 이 얘기야. 그러니까는 곡선에 만약에 뭐 여기에 점이 있다고 한번 해볼까요? 여기 점이 있다면은 이러한 삼각형이 만들어질 건데 이렇게 이게 자연수가 되느냐 그 얘기야. 알겠지? 그러면 체크해 볼 게 당연히 뭐겠어? 그치? 여기서 여기까지의 길이가 도대체 얘가 얼마일까를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 맞죠?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에서의 x값의 위치를 내가 알아야 되는데 얼마가 되는지 혹시 아시겠어요? 잘 모르겠죠? 보세요. 여기가 얼마인지는 알겠지, 여기가. 여기는 2분의 뭐가 되겠어? 9가 되겠다, 그치? 맞지? 2분의 9. 왜냐면 여기 3이고 얘가 6이니까. 이게 중점이니까. 2분의 9가 되겠지, 여기 위치는. 그치? 그러면은, 여기는 얼마냐라고 보면, 여러분, 사인 함수 보세요. 이렇게 간다라고 했을 때, 1이야. 여기가 2분의 1이야. 그럼 사인 2분의 1이 여기가 몇 도인 거 여기가 몇 도죠? 30도죠. 그치? 30도 맞죠? 6분의 파이. 30도 맞죠? 네. 알죠? 그럼 이거는 한 칸에 대해서 선생님이 이제 뭐 한 칸, 두 칸 설명했던 거 기억나니? 한 칸에 대해서 30도, 60도, 90도니까는 3분의 1이 되겠지. 뭐가 된다고? 3분의 1. 맞아? 그치? 그럼 여기 볼게. 여기 3이라는 거는 2분의 6이야. 얘가 2분의 9야. 그치? 그러면은 여기는 한 칸이 돼야 되겠지. 그러니까 한 칸에 대해서 3분의 뭐가 돼야 된다고? 1이 돼야 된다고. 칸인지 어떻게 알아요? 이게 한 칸 이게. 하나, 둘, 이게 한 칸이잖아, 이게. 90도, 90도. 그치? 그러니까 결국에는 얘가 2분의 6이고 얘가 2분의 9니까 여기 위치는 2분의 뭐가 되는 거야? 7이 되는구나 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얘는 지금 2분의 뭐가 되는 거니? 12가 되는 거고 얘 마찬가지 2분의 9고 2분의 10이잖아. 그러면 여기는 B는 2분의 뭐가 되겠어? 11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러면 얘가 A가 2분의 7이고요. B가 2분의 11이니까 결론적으로 A, B의 길이 얘는 바로 뭐가 되냐? 2라는 값이 된다라는 거 내가 확인할 수가 있겠네. 여기까지 됐니? 그러니까는 삼각형에서 넓이 구할 건데 밑변이 뭐야? 밑변이 2야. 오, 밑변이 2니까 너무 좋다. 그러면 결국에는 뭐가 되겠어? 앞에 있는 삼각 넓이 구하기 위해서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할 건데 이게 없어졌어. 그치? 그리고 나는 이거의 결과물이 뭐가 되면 좋겠다 그랬어? 자연수가 되면 좋겠다 그랬지? 그러니까 당연히 h 높이가 바로 뭐가 되면 되는 거야? 자연수만 된다면 된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알아듣겠어요? 그러면 자 얘가 지금 마이너스 1입니다. 다 했어요. 이제 얘가 마이너스 1 얘는 0이고 여기에 무언가 뭐가 있겠어? 1이 있겠지. 이렇게 1 여기에 뭐가 있어? 2가 있고요. 여기에 마이너스 2가 있겠지. 맞니? 그러면은 몇 개냐? 뭐 간단하네요. 여기 하나. 그치? 둘, 셋. 여기도 되죠? 여기도 되고요. 네. 여기 이렇게. 여기 안 되고, 요렇게, 요런 식으로.
여기에 만약에 뭐 한다면 P라는 점이 여기에 만약에 있다라고 한다면 다 가능하다라고 보면 되고, 여기 이제 양 끝으로 다 막혀 있어. 닫힌 구간이죠. 그러니까 양 끝까지 다 될 것이고,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1개가 내가 찾는 정답이 된다. 이렇게 풀어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한 변수 x가 갖는 값이 0부터 30까지네요. 근데 0부터 20까지는 이거 이항분포죠. 2분의 1 곱하기 b, 얘가 뭐가 됩니까? 20,4분의 3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겠다. 맞죠? 그 다음에 21부터 30까지는 그냥 다 a야. 알겠어? 여러분이 이해를 돕겠으면 이렇게 그려보면 x, p 1부터 20까지는 b 2분의 1 곱하기 이런 뜻이고요. 21부터 22 이런 얘기잖아. 그치? 자, 그러면 평균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평균은 우리가 어떻게 구하는 거지? 그냥 이렇게 쭉 곱해가지고, 그쵸? 쭉 더한 게 바로 평균 아니야. 맞지? 그럼 결국에는 이만큼의 내가 평균을 구하고요. 이만큼의 평균을 구해서 두 개를 더해도 상관은 없겠구나 라는 생각할 수 있겠지. 왜냐면은 각각 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차피 더하는 게 평균이니까 1부터 20까지 평균을 구하고 21부터 30까지 평균을 구해서 더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오케이? 그리고 나면요, 얘는 2분의 1 곱하기 이게 약분되니까 뭐가 5, 3, 15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네. 그쵸? 그래서 이쪽의 평균은 2분의 뭐가 되는 거야? 15가 바로 1부터 20까지 평균이 된다라는 거는 어렵지 않게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 평균을 좀 구해야 되는데, 여기 평균은 이렇게 생각해보자. 이렇게 곱하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21a 더하기 22a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a로 묶어버리면 21 더하기 땡땡땡 해서 30 이렇게 될 것이고, 그러면 a 곱하기 51이 몇 개 있는 거야? 5개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맞죠? 그래서 얘는 이거를 내가 구하면 되는 거야. 근데 누구를 모르지 얘들아? a를 모르네. a만 내가 알면 되겠다. 그치? 근데 a는 확률의 합이 얼마지? 확률의 합이 1이잖아.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10a야. 그쵸? a가 10개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치? 자, 이거를 쭉 더하면은 얘는 2분의 1 곱하기 20씩 k에 4분의 3의 k 4분의 1에 20-k인데, 이거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겁니다. 뭡니까? 이항 분포. 이항 분포는 2분의 1 곱하기 하시고요. 앞에 거 4분의 3 더하기 뒤에 거에 n제곱 이거지. 맞죠? 이항 분포 이거잖아. 그래. 그냥 1이에요? 그렇지. 얘는 그냥 1이지. 결과적으로 그러면 이만큼의 값이 얼마가 되는 거야? 2분의 1 되겠지. 그러면 10a가 뭐가 돼야 돼? 2분의 1 돼야 되니까 결론적으로 a 값이라는 거는 20분의 1이 되겠구나 라는 거 내가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20분의 1 곱하기 51 곱하기 5니까 약분하면 4가 되고요. 4분의 51이 이 빨간색 쪽에 뭐가 되는 거야? 평균값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 그래서 두 개를 더하시면은 4분의 2배니까 30에다가 51 더하니까는 81. 이게 우리가 찾는 정답이 된다. 이렇게 마무리 하시면 되겠습니다.